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실 때 많이 미끄러웠었죠? 괜찮으셨어요? 네. 네.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찾아오시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언덕에 있어가지고 숨이 좀 찼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눈 덕분에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 지원하셨는데 두 분이 좀 빠지셔가지고 오히려 세 분이 계셔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실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적 관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저희 면접관 두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없는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지원항공사 신입사원 채용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긴장 좀 편하게 푸시고 준비하신 거 마음껏 펼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면접관의 인사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우리 지원자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1번 지원자분께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직에 지원한 1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환경분야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적인 열병합 발전소와 신재생 사업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발전 사업과 신재생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전기이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취득과 더불어서 신재생 관련 교육 또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책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완벽하게 지역난방 공급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혁신에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번 지원관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역 난방공사를 알게 된 계기는 대학교 열교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사를 알게 됐었는데 이제 다른 분야의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그때 그 관심을 잊지 못해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 지원자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원하게 된 김남방입니다.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는 거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내진 않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전하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를 전공해서 4년 동안 건축 전반의 지식을 쌓았고요. 자격증 취득, 그리고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다양한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좀 더 심화된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참가하여 간접적인 실무 경험 또한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바로 면접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 1번 지원자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능하면 작성해 주신 그 지원서를 기준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1번 지원자님 지원서를 보니까 특이하게 전력거리에서 교육원에 20시간 교육 실적이 있던데 이 교육이 혹시 전 다닌 회사에서 보내주신 교육인지 아니면 혹시 지원자분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가신 교육이 좀 궁금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들었고요. 온라인 교육이라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신청하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에너지 공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 전공 역량을 좀 기르기 위해서 전력거래에서 교육원에 있는 교육들을 많이 수강하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좀 요구할 수 있으세요? 네.
어떤 본인이 경험적으로나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스펙적으로 경험을 하셨던 것도 입사하기 위해서 되게 경험 많이 하신 건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업무를 하시면서 지역 난방공사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게 있으신지. 사실 그런 교육을 듣고 또 스펙을 쌓으면서 느낀 거는 저의 전공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난방공사에 필요한 역량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이런 전공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고를 향해 가면서 느꼈던 깨달음 정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추가로 질문 드리면 우리 연주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력사항 써주신 거 보니까 출판팀 업무 약간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출판팀 업무 관련 부분들이 우리 공사 지역난방 공급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출판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출판팀 업무가 논문 검수, 또 잡지 발간을 위한 검수가 주를 이루는데 저희가 총 3차에 걸친 검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1차 검수를 담당을 했고 저의 역할이 처음에는 오탈자 검수, 그리고 양식에 대한 확인,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에 대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였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친 과정에서 또 제 욕심에 너무 많이 손을 대면은 또 매뉴얼 상에서 좀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능력 또한 개발을 할 수 있었고 우리 협동 지금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게 뭐였냐면 그런 부분들 협동심을 기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 기술도 많이 기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공사의 지역난방 시스템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지역난방 시스템 자체가 열을 발생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의 과정과 그 열을 수송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적인 과정에서 제가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역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까지 어떤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팀끼리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 의사를 결정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사를 결정하시는지 다른 의견들 중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어지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봉합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궁극적인 목표,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합의점을 찾으실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일단 의견이 달랐던 경우.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자동차 설계 실습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팀원이 이제 불참 사유를 좀 거짓으로 말하고 불참을 했던 것을 발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팀장은 그 팀원을 자료 조사만 맡기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배제를 하자 이런 의견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설득해서 저희 본질적인 목표가 프로젝트의 완성이지 않느냐 하고서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팀원이 자료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번 지원자님 약간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속에서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의사소통 능력 부분에서 네. 그 사례적으로 팀 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좀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리적인 근거로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한 건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했다기보다 예예. 당시 그 땡땡 회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예. 네. 땡땡 회사에서 예. 팀 내 분위기가 그룹별로 이제 식사를 따로 하고 휴게 시간도 따로 갖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의사소통 능력의 앞에 나와있던 질문 자체는 약간 논리적인 근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연관성 제가 찾기 힘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럼 반대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어떤 문제를 찾았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소통으로 찾았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사례였거든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인이 어떤 팀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 팀 내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좀 풀어갔던 경험은 있나요? 대학교에서 그 중국 교환학생들이랑 이제 영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친한 친구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조수석에 있는 당신이라면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국인들은 신고를 안 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반반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미국인 교수님께서는 미국인들은 신고를 한다는 문화가 있다고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 학생들과 토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어떤 명확한 법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된다면 이제 신고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논리적으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이제 서로 토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규칙이 있다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원자분께서 입사를 하신 다음에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동시에 만약에 일을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것 같고 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기한 시급한 일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기한이 비슷하게 마감이 남아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어떤 공사나 아니면 뭐 업체 간의 계약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납기는 어떤 기업 간의 거래의 신뢰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품질인데 품질은 어떤 회사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어떤 공정 기술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지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게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퇴사해서 퇴사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이직이신 거잖아요. 네. 하려는 이유를 좀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주 52시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 특성상 주 52시간에 해당이 안 됐고 제가 3달 동안 한 달에 350시간 정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출퇴근이 왕복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병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직업관 같은 게 사실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직장을 보는 기준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직장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명확해지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좀 나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직장 선택한 직업관이 어떤 건지. 우선 무작정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 봤던 게 이제 연봉, 그 다음 일과 삶의 균형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잠깐 사회생활을 겪고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앞으로의 발전성 그리고 제가 갖춘 전공이 그 회사의 메인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공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우선 예. 그 고객 설비라는 고객 설비요? 분야에서 예. 일단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2D 도면으로 레이아웃과 설계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부터 이제 3D BIM 설계 위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지역난방공사에서 적용을 하진 않을 단계이긴 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제가 갖춘 역량을 활용하여 그런 분야의 설계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3번 지원자 가실까요? 네. 3번 지원자분 아까 김남방이라고 하셨는데 잠깐 왜 김남방이라고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그렇게 해도 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잘됐어요. 사실은 오늘 면접은 조금 다른 면접이긴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따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따라서 지원자분들을 김남방이라고 표현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분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반가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그 3번 김남방 지원자분 보니까 좀 특이한 분이 하나 보였어요. 자기개발 능력을 보니까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써달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고, 그죠? 네. 그 순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해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아직 경험도 많이 적고 그런 사회적 경험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정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 경험만을 위해서 뭔가 선택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제 견해나 아니면 제 기호가 너무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좀 싫어하는 분야를 선택을 했을 때 제가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깨달음이 얻었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는 후회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일단은 저에게 뭔가 딱 정해놓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나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거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니면 더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소에 석사과정 학업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졸업하신 네, 거죠? 좋았습니다. 네. 이 공부를 좀 더 이어서 좀 다른 원래 석사를 했었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난방공사 취업 쪽으로 생각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석사를 근본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에 제가 석사과정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건축 구조라는 그 과목이 저한테 너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 교수님의 제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 다른 이제 기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그 공기업 기관과 이제 협업 과정에서 좀 그 기관도 에너지 공기업이었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그런 건축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건축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조만 해서는 뭔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공기업에 들어가서 설비 분야나 아니면 설비에 관련된 설비와 이제 건축과 이제 연관된 부분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너지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께서는 석사과정까지 마치셨고 네. 또 기술 보니까 향후 디지털 종합 건설 전문가가 네.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입사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기대치에 조금 낮은 업무가 주어지게 되고 네. 가령 매일 단순한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좀 대응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한 1년 정도는 좀 중요한 업무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뭔가 옆에서 선배님들이 하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업무를 이제 하면서 선배들을 도와주고 이제 옆에서 그냥 눈으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계획은 이제 건축 구조 이외에 들어가게 되면 설비나 이제 소방 안전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만약에 좀 더 저한테 그거 이외에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격증 같은 걸 더 따는 기회로 그 순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네. 주어진 업무 자체가 조금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네.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일단은 저는 그거 업무에 맞춰서 하고 좀 더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타인에게 들었던 장점, 단점들이 업무상에 지금 난방공사의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비춰질지 프로젝트나 이런 거 사실 직장 경험 없으시잖아요. 대학원 공부를 하시면서라도 네. 같이 어떤 팀 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장단점을 들었던 부분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좀 보여질지. 제가 이제 그 업무를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무슨 동아리 활동이나 경진대회를 참가했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뭔가 업무 능력이 엄청 빠르거나 습득이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진대회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제가 그런 거를 느린데 뭔가 리더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두 명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저는 제 의견을 펼치진 않고 그 두 분의 말을 계속 경청하고 공감해주면서 그 팀을 이끌어 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두 분의 의견을 계속 공부하고 이제 설득시킨 결과로 나중에는 좀 좋은 결과를 얻었어서 저희 이런 약점과 강점이 같이 그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분께 좀 공통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 또 에너지 공급들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진 게 어떤 게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예. 할까요? 저는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좀 특이하게 본 점은 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난방공사가 이 두 개의 특징을 동시에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사업 방향성이나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은 뭐 안전 관리나 아니면 뭐 상생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뭔가 같이 좀 뿌듯함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부분은 사실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같은 캐치프레이를 갖고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공사도 특별한 게 있었나요? 특별하기보다는 예. 이제 지역난방공사 자체가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좀 그것 자체가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네, 제가 그 지속 가능한 거에 초점을 두다기보다는 그 좀 다른 기관과의 협업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저한테는 더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좀 초점에 두고 네.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지원자분 네. 입사하시게 됐는데 정말 원해서 입사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입사했는데 기존 직장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일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하는 직장 지역이 있을 텐데 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직을 또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데 위배되는 답변일 것 같아요. 편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관련 지역 난방공사 예. 현직자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 예. 혹시 정말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랬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지방 근무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1번 지원자분께서는 우리 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뭐 사명감? 아니면 이렇게 좀 꼭 진짜 입사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을까요? 저는 전공과 관련해서 어쨌든 발전 설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분야 연구원에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남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 발전소로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또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로는 이제 탈재 설비나 탈황 설비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공부하고 눈으로 보면서 일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1번 지원자 분께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직생활 하시면서 상사분과 의견이 계속해서 잘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좁혀가는 부분에서 갈등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업무적으로 상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좀 감정에 의해서 저를 싫어해서 이런 이유에서 저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속 까놓고 뭐 술자리라던가 이런
솔직하게 저는 의견을 표현을 하고 상사분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풀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적으로 뭔가 갈등이 생겨서 트러블이 있다면은 저는 우선은 솔직히 상사분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르는 방향으로 계속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너무 열심히 봐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열정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면접 보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 또 좀 보완할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원자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면접을 볼 때 저는 답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도적인 부분이 그런 인상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같이 하더라도 일을 되게 정확하게 할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마무리를 잘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어투나 태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태도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분은 업무의 역량이 좀 있으시고 아무리 준비했던 부분이 좀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다시 이렇게 얼굴 쳐다볼 정도로 좀 설득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한 기운이 그 시선에서는 좀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들은 이렇게 조금 더 친근하게 아니면은 좀 가깝게 다가와야 되는 게 지원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를 평가하려고 이런 느낌이 조금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중반부터는 굉장히 많이 편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관에게 좀 더 아까 롤플레이 할 때처럼 그 롤플레이 말씀하실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면은 술 한잔 먹고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겠다, 이럴 때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적으로 직무 역량적으로 충분하신 어떤 준비를 그래도 해오셨으니까 처음에 시선 처리 같은 부분에서도 좀 신입사원답게 좀 편하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태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변적으로 좀 봤을 때 처음에는 사실 좀 단답형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딱딱하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왔던 것들이 물론 이 직무 자체가 그런 직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엔지니어 분들이 소통까지 잘 되는 엔지니어면 사실 굉장히 베스트잖아요. 근데 엔지니어 분들 중에 소통이 잘 되는 엔지니어 분들을 찾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가 아니라 이거다, 이유가 사실 이런 걸 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말씀 약간 조금 더 플러스 한 문장인데 그거를 좀 이해시킨다는 느낌으로 한 문장을 좀 더 해주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듣고 싶은데 자르시니까 역시 엔지니어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처음에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본인이 사용하실 키워드 단어들이 조금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신 것들이 많은데 저는 핵심 키워드들을 세 분을 좀 소스들을 좀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요. 정확하고 업무 처리를 잘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키워드들도 있었고 제가 본인한테 조금 더 갖고 계신 키워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참여, 소통 해서 좀 이끌어냈다, 이런 좀 반대되는 부분의 키워드도 있는데 그 핵심 단어들을 들으면 면접관이 듣기에 속 시원하게 이미 다 대답을 들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 키워드가 안 나오면 얘기를 주절주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참여와 소통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게 이런 부분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핵심되는 키워드 부분을 조금은 좀 노출시키면서 그 뒤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알아듣게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출판팀 업무 소개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출판팀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먼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셨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플러스 1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알아서 일단 들어봐 출판팀부터 얘기할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굉장히 소통 잘 되는 엔지니어님 느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답변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지원자 잠깐 첨언 드리면 제가 일단 입사 지원서 약간 봤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았던 게 남들 잘 가지 않는 저력고사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써져 있어가지고 보기 좋았던 부분 좋았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떤 사건들이나 사례들 적었을 때 조금 더 공통적이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례가 어떻게 특히 이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대충 비슷한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쓰는 건 조금 그것만 지향하면 우리 전자끼리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2번 다시 2번 네. 질문 넘어갈까요? 저는 2번 지원자분의 어떤 좀 답변 들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직 조금 다르시잖아요. 저는 공공기관 공기업 면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튀지도 않아야 되지만 좀 속해서 조직생활 하지만 또 나의 좀 어떤 인사이트, 나의 키워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세 분 다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 셋 중에서 그래도 나는 뭘 갖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키워드가 좀 나오실 것 같은데 2번 지원자분은 직장 경험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얘기하실 때도 좀 여유로우셨고 제가 직업관 같은 거 물어봤을 때 이전에는 나는 이런 거만 봤는데 지금은 내 전체적인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답변들이 전체적인 시야가 좀 넓었었어요. 시야가 넓다라는 부분은 관계적인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께 키워드를 좀 뽑아낸다면 나는 협업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숨은 그림 찾기야. 제가 알아서 숨은 그림을 찾아내서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한테 여기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좀 변별력은 이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런 거를 조금 대체적으로 좀 녹여서 이미지를 그래도 좀 각인시키겠다. 제너럴한 분위기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도 좀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온도가 편안하시기 때문에 시선 맞추기도 편하고 얘기도 좀 이렇게 툭툭 여쭤보기도 편하고 이런 강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해는 되셨죠? 네. 그리고 태도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 조금은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편안하긴 하신데 속도가까지 같이 좀 늘어지니까 이제 1번 지원자분 반대로 약간 총기 있게 군인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근데 2번 지원자분은 조금 편안한 반면에 속도가 늘어지다 보니까 또 사실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열심히 이런 게 조금 더 붙여지면 플러스가 막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실 때 편안하게 하시되 텍스트 같은 거는 이제 경력으로 쌓여서 느꼈던 부분 이런 거 잘 꺼내시면 좋은데 조금 열정을 담아서 좀 늘어지지 않게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좀 다운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처음에는 좀 의지 있게 발성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적인 부분에는 진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짜왔다, 상투적이다 이런 느낌은 정말 없었고 좀 수위를 넘나들 정도로 너무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보태자면 이직 사유 같은 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결국은 종착역은 열정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 회사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유로 이직했고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업무에 대한 욕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그 뒷심이 조금 더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을 억지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진솔하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퇴사도 했고 이런 걸 꼭 여기서 이루고 싶다 이런 부분에 약간 욕심이 있는 느낌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첨언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그렇게 면접을 할 때 너무 솔직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조금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말순화시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좋았는데 조금 얘기 드리면은 그 내용들이 좀 너무 구체적이 않아서 그 다음 게 궁금한 내용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다는 그 내용 쓰신 것도 그 뒷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약간 쓰신 그런 게 좀 많고 또 급하게 쓰다 보니까 좀 못할 자가 조금 많았던 게 좀 아쉽지 않았을까. 예. 3번 친구. 예. 네. 일단 3번 지원자분은 면접을 보실 때 차분하고 되게 침착하게 잘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학업을 좀 오래 하셨는데 경험이 없으신 거에 비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라든지 일을 잘 못할 것 같다라든지 직무에 관심이 없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셨다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키워드를 좀 뽑아낸다면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구조 이런 쪽 공부를 하셨는데 그쪽이 사실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했던 얘기도 하시면서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이런 경력은 없으셨지만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부족함을 꾸준히 채워나가실지 부분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이빨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좀 노력했던 부분 아니면은 여기 나갔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모전인가요? 네. 거기에서 노력했던 부분. 근데 공모전은 사실 많이 못 살리셨던 것 같아요. 네. 총알이 사실은 내가 밀고 나갈 총알이 공부했던 거랑 공모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안에서의 그런 시너지를 끌어내시려고 하셔서 공모전은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활용을 조금 못하셨던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시선 처리, 말씀하신 속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따로 흠잡으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사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력자분들은 의외로 겸손과 열정을 보여주신 게 좋고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앞으로를 좀 봐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계시고 여자 혼자고 또 아무래도 이제 난방공사다 보니까 좀 경력도 없는데 뭐 좋게 보이겠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난방공사의 업무 부분과 연결했던 답변들은 너무 좋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사실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시면 회사에 대한 애정, 회사에 대한 사업,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올해 어떤 걸 계획하고 있고 뭘 해왔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그게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난방공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시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3번 지원자분께서 내가 초원 드릴 게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셔가지고 아, 네. 제가 사실 그 PD를 좀 짧게 드린 이유가 좀 있거든요. 사실 시작하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태도나 아니면 진학생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혹시 궁금한 점도 있으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공사나 혹시 또 면접 전반적인 부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듣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제 말 좀 줄였거든요. 괜찮으시면 혹시나 뭐 면접도 네. 괜찮고 또 우리 기관에 대해서 맞아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를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편하게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 지원자분.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그 면접 볼 때 예. 첫인상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 혹시 그 첫인상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교육사항이나 경력사항 혹은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왜냐면 제가 작년에 최종 면접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졸업 전이라서 될 줄 모르고 자기소개서를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조금 완벽하지 못하게 써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 실제로 또 어쨌든 탈락을 했는데 예.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지금 질문 자체가 이 자기소개서에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한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일단은 면접이 좀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부분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나중에 보는 면접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내용보다는 당연히 이제 필기시험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인재성 검사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아예 이 내용들 못 보는 시험들을 면접을 봐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에 인바스켓이라고 이제 직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후반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원자분이 말씀하신 태도라는 부분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정말 첫인상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가령 많이 날카롭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예. 샤프한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좀 지나서 날카롭게 느껴지면은 왜냐면 이제 많이 입사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직장 동료로서 손을 세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혹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네 편하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채용 계획 궁금합니다. 그 부분 제가 사실은 인사부처 통화 좀 해봤는데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채용 공고를 보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항들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예. 뉴스 기사에 본 내용 그 채용 이제 계획이 무산됐다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예. 다시 결국에는 채용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사가 지금 수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년간 계획이 없다고 그 정확한 채용 계획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마 기록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작년에 조금 저희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 딜레이 하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있지 않을까 싶고 대신 이제 규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대신 좀 관심 갖고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아무래도 경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예.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직무에 좀 알고 있어야 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무슨 될지 말씀인지 알 모르겠는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어느 예. 정도 사실은 사실 1번 지원자분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비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네. 되게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분들께서 지원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모르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대신 입사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신문지상도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애착이 있어요. 정말 들어오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너무 솔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예, 네. 예. 근데 솔직함이 이제 네. 저는 그 솔직함과 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느끼신다고 들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솔직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형식적인 대답이 실제 면접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솔직한 대답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대신 아까 제가 말씀 솔직한 부분들은 그 말씀 중에 너무 솔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는 어떤 포맷이 있고 형식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 아래 좀 너무 벗어나서 너무 솔직한 표현들 가령 예를 들면 뭐 톡 까놓고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고 실제 면접이라고 하면 그죠?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대답보다는 솔직한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뭐 예로 제가 한번 면접 볼 때 한 분이 면접을 봤는데 너무 많이 떠셨어요. 진짜 너무 떠시고 대답도 못하고 저희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도 기억이 나는데 충분히 진실성, 솔직함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면접관님. 예. 그 시선 처리가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사람 봤을 때 면접관을 보시는 그 시선의 눈빛이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예요. 아니면 좀 긴장되지만 좋게 보죠. 이 정도 눈빛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번 지원자분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낯설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낯설다, 근데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으셔서 여쭤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눈빛을 좀 처음에 시선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때 처음에는 말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그게 감정이 약간 투영돼요. 그래서 첫 인상을 하실 때 고치시고 싶으시면 말을 하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시는 연습을 하셨다가 그 말을 빼고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시면서 감정을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왔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시선이 나오게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지만 습관 들이시면 그리고 혹시 그 시선을 답변을 할 때 면접관님들 눈을 계속 마주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말하다가도 조금 돌아가는데 네. 너무 뚫어지게 보시는 건 조금 그렇죠. 근데 뭐 글쎄, 그러니까 눈을 바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조금 그게 불편하게 느꼈을 때 그러면 한 이마 정도를 보셔도 충분히 눈이 마주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마 정도. 네. 시선에서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아이 컨택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는 사실은 합격에서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감정선이 조금 비슷하면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지원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자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렇구나 했었을 때 본인이 갑자기 제가 본인 쳐다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도 그 정도 온도가 얼추 비슷하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눈을 쳐다볼 필요는 없고 들으실 때 약간 이렇게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편하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다가 면접관 마주쳤는데 이렇게 본다든지 낯설게 볼 필요 없는데 그 면접관도 듣고 있고 나도 듣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제 3자의 답변의 온도에 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비슷한 온도로 해주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소스예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되게 잘하셨어요. 네.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과 고객 설비 직무가 신설돼서 모집 직군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추후 이제 그 직무 순환을 안 하겠다는 의도인지
그 사실은 꼭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좀 필요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특화시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그 직무 쪽에 좀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뭐 부득불하는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안전 직무로 들어와서 안전 직무를 평생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다른 예, 공무원들 예. 면접을 계속 쭉쭉 같이 이제 면접관님 진행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좀 잘 살려보셨으면 하는 콘텐츠가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임이다 보니까 의외로 타 부서의 예. 업무가 만약에 부재여서 갑자기 좀 이렇게 전달 받았을 때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고 좀 협업이 된다. 대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된다 이런 느낌을 좀 살리실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물론 어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그런 느낌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옆 부서 일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좀 시야가 넓혀져 보이는 분은 그 미묘한 차이로 그분을 뽑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면접관님들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입사하셔서 근무하시게 되면 자기 분야의 일을 쭉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또 순환보직 사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점점 승진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경영자 입장에 놓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전문가보다는 흔히 말하는 T자형 전문가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아는 사람이 더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거의 좀 된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좀 하나 정도 더 듣고. 예. 그 혹시 지역난방공사에서 예. 전기직 그 뽑을 때 혹시 경력 사람으로 추가할 만한 어떤 발전에 관한? 왜냐면 저희 전기공학과에서는 사실 발전에 관한 교육을 듣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맞아요. 학부 교육 과정에도 사실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교육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딱 어떤 전공 직군에 해당되는 교육보다 아까 저기 사실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전력거리 교육 같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는 교육이고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또 사실 교육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은 저도 들었지만 그 회사 차원 그런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살리면 좋지 않을까. 예. 특정 교육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여기 3번 지원자 예. 간단히 하나만 더 좀 아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나요? 예, 좀 질문 좀 적으셨던 것 같아서. 아 저요? 예. 아까 좀 연동된 질문인데 그 만약에 그 자소서에 넣을 때 제 직무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는 걸 다 넣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뭐 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질문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맞는 것들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쓴다고 질문하고 좀 다른 부분 썼다가 억지로 맞춰가는 느낌들은 사실은 보기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맞다. 충분히 쓰시고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덜 쓰고 참고로 다른 지원자분 자기소개서를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쓰시오, 2개 4개 쓸 수 있는 그분은 모든 걸 다 썼더라고요.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원자분께서는 질문하고 전 상관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다 쓰고 끝에만 살짝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맞는 부분을 쓰시는 게 지금 의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